경업금지 약정이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법적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범죄의 판을 바꾸는 경제전문 변호사 김나기입니다. 퇴사 후 창업을 준비 중인데 입사할 때 작성했던 경업금지 약정서 때문에 발이 묶이셨나요? 또는 핵심 기술을 알고 있는 직원의 퇴사 후 창업을 막고 싶으세요? 오늘은 경업금지 약정을 회사와 퇴사자 양쪽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업금지 약정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경업금지 약정은 쉽게 말해서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업종에 창업하거나 근무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 고객 정보,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퇴사하는 직원과 맺는 계약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이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했을 때 합리적이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먼저 회사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경업금지 약정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까요? 경업금지 약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5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금전적 보상이 있을 것. 경업을 금지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경업금지로 일정한 제한을 받는 만큼 일정 기간 보상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금전적 대가를 제공해야지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둘째, 기간과 지역이 합리적일 것.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3년간 창업금지라는 조건은 너무 과도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 근무했던 지역 인근 정도를 합리적인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실제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마케팅 담당자에게 제조업 전체의 창업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이 실제로 수행했던 업무 범위에서만 제한이 가능한 거죠. 넷째, 회사를 보호할 정당한 이익이 존재할 것.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경업금지가 인정되려면 회사 측에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할 이익이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보호 대상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핵심 기술이나 노하우가 대표적입니다. 경쟁사가 알게 되면 즉시 모방할 수 있는 가격 정보나 원가 구조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핵심 고객 리스트와 신뢰관계, 이런 것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있죠.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대외적으로 이미 공개된 정보들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정서를 작성할 때는 막연하게 영업비밀이라고만 쓰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보호하려는 건지, 어떤 고객 정보를 지키려는 건지,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 건지 조금 명확해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해둘 것. 향후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정서 작성 단계에서 위반 시 손해배상금을 명확히 기재를 해두되 지나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퇴사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실무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어요. 첫째, 보상 없는 약정은 대부분 무효입니다. 금전적 보상 없이 경업만 금지하는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내가 쌓아온 경험과 역량으로 창업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는 한 본인의 지식과 경험 활용하는 것은 자유죠. 머릿속에 남아있는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 활용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셋째, 회사가 소송을 해도 승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들을 보면요,
보상이 없고 기간과 지역이 전국 3년처럼 포괄적으로 설정된 경우 대부분 효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정서 있다고 해서 나 무조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지만 그 요건이 미비하면 법적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핵심은 작성된 약정서가 실제 법정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회사는 약정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퇴사자는 창업이나 이직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법적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보상 체계와 기간, 지역을 법원 기준에 맞게 설정을 하시고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명시해야만 사후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고요. 퇴사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금지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사업 아이템이 전 직장의 영업비밀과 법적으로 어떻게 분리되는지 매우 정교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개인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법적 검토 없이 진행한 창업이 나중에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영업정지 가처분으로 이어져서 사업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 저는 봐왔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허술한 약정서 하나 때문에 핵심 기술 빤히 알고도 대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생깁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지금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리스크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경업금지 문제로 확실한 진단이 필요하시면 1551-0516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전문 변호사 김나기였습니다.